플레이를 아크릴로나이트를 포함한 포폴리오, 즉 MBR의 용융 삽입함으로써 얻어지는 나노복합 재료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인장 실험을 통해서 변형시간 중첩 원리에 적용시켜보고 점탄성 완화 거동을 살펴봄으로써 나노복합 재료들의 각 조성에 따른 구조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현재까지 나노복합 재료의 구조를 분석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유기화제의 구조가 다르고 또 상호작용의 차이를 가지는 오르가노 플레이 나노복합 재료를 제조하여 이를 함량별로 인장 실험을 통해서 변형시간 중첩 원리에 적용시킴으로써 이때 사용되는 수직 이동자의 값들로부터 또 점탄성 실험을 통해서 시간 운도 중첩 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활성화 에너지의 값 그리고 완화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상관 시간의 관계로부터 엑스레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나노복합 재료의 구조를 분석하는 툴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질은 아크릴로나이트 함량이 34%이며 유리전이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를 가지는 가격이지 않은 NDR을 사용하였고 오르가노 플레이는 미국 SCP4의 OC20A와 25A 그리고 30B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구조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A와 25A는 비극성 유기화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25A의 경우가 더 짧은 사이드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융 삽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0B의 경우는 MBR의 아크릴로나이트릴 시아노 그룹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극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 실험에서 나노복합 재료를 제조하는 데는 용융삽입법을 사용하였으며 용융삽입법은 90도씨에서 100rpm의 속도로 600초 동안 기계적 혼합을 한 후에 추가적인 열 부가를 100분 동안 가해주었습니다. 이에 사용된 MBR과 오르가노 플레이의 조성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후에 이 각 조성에 따른 네임코드는 MBR OC20A 01, 03 등과 같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부분입니다. 먼저 나노복합 재료의 구조 분석을 위한 XRD 실험은 맥사이언스의 엑스레이 디프렉토미터를 사용하였고 남자가 1.54옹스트롱인 CUK 알파선을 사용하였으며 2세타는 1에서 10도까지 분당 3도의 속도로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변형시간 중첩 원리를 사용하기 위한 인장 실험은 UTM 로이드 LRCK를 사용하였고 100N 로드셀을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인 레이스는 0.162, 0.0975, 0.0187 세크 인버스로 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장 실험은 각 스트레인 레이트당 5회 반복 실험을 한 후에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점탄성 실험은 레오메트릭스사의 RMS 800을 사용하였으며 60도에서 180도의 온도 범위 사이에서 패러럴 플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파수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1승에서 10의 2승 라디안 퍼 섹 범위에서 행해졌고 스트레인은 각 나노복합 재료들을 스트레인 수입함으로써 공통적인 설명 영역을 2%로 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D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는 피크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는 검은 선이 순수한 오르가노 플레이 피크를 나타내서 보여주고 그 위쪽으로 갈수록 함량별 증가인 13570 피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극성 상호작용을 가지는 MBR-OC 30B의 경우가 비극성 유기화제로 처리된 20A와 25A의 경우보다 용융 삽입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함량 증가에 따라서 D001 평면의 피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장 실험을 통한 변형시간 중첩 원리에 적용시켜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형시간 중첩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인장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장 탄성열의 값들은 이와 같은 함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함수식에서 익스텐션 레이시오 알파를 사용하여 트루 스트레스를 보정을 해주면 스트레인에 의존하는 항만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인에 의존하는 항 G 입실론을 알파로 보정해주면
탄성체에 아주 잘 적용되는 변형시간 중첩 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알파는 수평 이동인자로 사용되었으며 알파의 n승의 값을 가지는 가우스 알파는 수직 이동인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형시간 중첩 원리는 각 스트레인 유닛에서 인장 탄성률의 값들을 수평 또는 수직 이동인자를 사용함으로써 중첩을 통하여 탄성체의 구조를 해석하는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로부터 얻어진 마스터 커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노복합 재료의 마스터 커브는 대표적으로 5.8%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퓨어 MBR의 경우는 각 스트레인 베이스의 그래프가 알파, 즉 수평 이동인자의 사용만으로 한 그래프의 중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MBR-OC 20A의 경우는 수평 이동인자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 이동인자도 함께 사용을 해야 중첩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나노복합 재료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5회와 30B 5.8%의 경우에도 수평 이동인자, 수직 이동인자를 함께 사용해야 중첩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수직 이동인자의 값 중 알파의 n승의 값 중 n의 값을 RF에 정리하였습니다. n의 값은 스트레인 하드닝의 척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함량이 증가할수록 n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가노플레이 종류별로 볼 때 용융삽입의 정도가 가장 큰 30B의 경우에 n의 값이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7% 이상의 경우에서는 변형시간 중첩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변형시간 중첩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탄성체의 가교가 일어난 경우, 또는 카본 블랙과 같은 필러를 40% 이상 첨가했을 때 포폴레이션이 일어난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7% 이상에서 포폴레이션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포폴레이션 시스템은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포폴레이션이 디펙트의 시발점 등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위에 임상 실험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SS 커브를 그렸을 때 계속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저희는 아래 참고 문헌을 사용하여 나노복합 재료 7% 이상에서는 포폴레이티드 네트워크라이트 스트럭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점탄성 완화거동을 통해서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탄성 완화거동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저장탄성물 G'와 손실탄성물 G 더블 프라임의 로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오른쪽에 G 더블 프라임과 G 프라임 커브를 플롯한 것입니다. 퓨어 MBR과 20A, 25A, 30B 경향을 보시면은 용융삽입의 정도가 더 큰, 그리고 구조적으로 용융삽입이 더 용이한 쪽으로 갈수록 좀 더 G 프라임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G 더블 프라임과 G 프라임 플랫이 하나의 라인을 형성한다는 것으로부터 시간운도 중첩 원리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운도 중첩 원리를 실행시켜 마스터 커브를 얻은 결과입니다. 우선 인터컬런트 유기화제의 구조가 다르고 상호작용이 다른 각각의 마스터 커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8%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MBR과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퓨어 MBR과는 전혀 다른 거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실험 결과들에서 솔리드 라이트한 거동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주파수 영역에서의 그래프가 정성적으로 플랫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실험 결과와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나노복합 재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솔리드 라이트한 거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노복합 재료끼리 비교해 볼 때 용융삽입도가 큰 30B의 경우가 20A나 25A보다 약간 더 솔리드 라이트한 거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실리케이트 함량별 마스터 커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함량이 증가할수록 20에 25에 모두 모듈러스가 증가하고 약간 더 솔리드 라이트한 거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7% 이상에서 모듈러스가 그 전에 함량 퍼센트의 증가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시간 중첩 원리와 상관시켜 생각해 볼 때 7% 이상에서 폴레이티드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30B의 경우도 마찬가지 영향을 보이며 7% 이상에서 모듈러스가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로부터 저희는 7% 이상에서 퍼콜레이티드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형성한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정량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활성화 에너지와 분자 운동성의 속도인 상관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에너지를 결정한 결과입니다. 윌리엄 랜드르펠 이퀘이션, 즉 WLF 방정식을 사용하여 전탄성 결과를 비선형 곡선 맞춤함으로써 활성화 에너지를 구한 결과입니다. WLF 방정식으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는 노란 박스에 있는 식과 같이 나타내지게 되는데, 여기서 C1, C2의 값은 시간 온도 중첩 원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평 이동 인자 AT 값을 비선형 곡선 맞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얻어진 C1, C2의 값과 활성화 에너지 값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으로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7% 이상에서 그 이전의 함량 %에서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더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용융삽입도가 큰 30B의 경우가 20A나 25A보다 더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이전의 실험 결과들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용융삽입도가 클수록 호모폴리머의 거동과 더 유사한 거동을 가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자 운동성을 결정한 결과입니다. 분자 운동성은 허그릴리안 메감 이퀘이션, 즉 HM 방정식을 비선형 곡선 맞춤함으로써 얻어내었는데, 이 HM 방정식은 다이일렉트릭 원화 스펙트럼에서 형태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식입니다. 이 식으로부터 G'과 G'은 아래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식의 점탄성 결과를 대입하고 비선형 곡선 맞춤함으로써 저희는 분자 운동성의 속도인 타우 HN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타우 HN으로부터 타우 C, 즉 상관 시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타우의 값을 온도별로 플랫한 결과입니다. 22, 20A, 25A, 30B 모든 경우에 활성화 에너지 경향과 마찬가지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우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우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자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으로서 몰레큘러 모션이 아주 어렵고 나빠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7% 이상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경향과 마찬가지로 타우의 값이 그 이전의 함량 %에서보다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르가노클레이 종류별로 분석해볼 때 용융삽입의 정도가 큰 30B의 경우가 더 호모폴리머한 거동에 가까운 타우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들로 살펴본 결론입니다. 저희는 유기화재의 구조의 차이를 가지는, 또 상호작용의 차이를 가지는 오르가노클레이를 사용하여 MBR 나노복합 재료를 제조하여 이를 변형시간 중첩원리와 점탄성 완화 거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부터 변형시간 중첩원리는 나노복합 재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리케이트 함량이 7% 이상에서는 변형시간 중첩원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또 시간 온도 중첩원리로부터의 활성화 에너지와 전탄성 완화 거동으로부터의 코릴레이션 타임, 즉 상관 시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아래 그림과 같은 퍼콜레이티드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르가노클레이 종류별로 분석을 해볼 때 비극성 유기화재 중에서도 짧은 체인을 가지는 25A의 경우, 또한 그것보다는 극성 극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극성 그룹을 가지는 30B의 경우가 N값이 낮아지고 활성화 에너지 값도 낮아지며, 또한 상관 시간의 값도 낮아져 호모폴리머의 값과 유사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